한국은 4% 안에 드는 희귀한 나라, 26경원 잡을 기회의 나라라는 제목의 MBC 뉴스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9월 초에 나와서 좀 지난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지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펼쳐야 할 정책이라든지 혹은 뚜렷한 방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 윤 정권에 충성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가 M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가격이 싼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즉 태양광 전력이 석탄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전 세계 96%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으나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친환경을 표방하고 태양광이 싼 선진국과 다르게 왜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과 다른 것일까요? 그렇다면 MBC는 엘 고어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이 선진국과 어떻게 다른지 그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유럽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7%에서 69%까지 끌어올렸고 독일은 80%까지 올렸습니다. 일본 역시 23%에서 37%까지 높였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치를 단순히 높게 잡는 것을 넘어서서 2026년 탄소국경 조정제도, 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보다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붙이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알리백 제품만 납품받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된 이슈이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선진국처럼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인 RPS, 즉 전력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28%까지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물론 급격한 탈원전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석탄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틀을 다지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용을 독려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용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5%로 줄이고 오히려 원전 비중은 2030년 32.8%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전환된 탓에 에너지 정쟁화 역시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6월 13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감사 내용을 토대로 전현직 공직자들끼리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고 특혜를 주었다는 비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다음날 윤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 감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별도의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가 너무 과속이었던 탓에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라는 식으로 전 정부를 겨냥했던 점들을 미루어 볼 때에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나 미비한 점들을 그냥 무조건 범죄와 비리로 몰아붙여서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흠집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수구보수 언론은 태양광이 문제라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태양광 카르텔이 이권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 언론과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탈원전 프레임으로 씌워버렸던 전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태양광에 대한 그 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태양광 카르텔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윤 정부 치하에서 태양광 규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에 대한 그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태양광 사업 심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태양광을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려는 그 선진국 기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한국도 규제를 완화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로 인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윤 정부 인사들이 태양광 카르텔을 말하지만 오히려 기업, 정관계, 학계, 언론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자력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건설을 전폭 지원했던 이명박 정부 때에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명박 최측근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때 이들을 알선해준 오 씨와 이 씨가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 카르텔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도 원전 사용을 확대하면서 원자력 카르텔과 이익관계를 취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싼 선진국과 다른 이유는 윤 대통령 들어서 유달리 태양광 사업 규제도 심해지고 또 윤 대통령이 원전에 방점을 두면서 태양광이 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활발히 활동했던 원자력 카르텔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윤 대통령 등 그 정치계와 담합하는 과정에서 이 규제가 심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태양광 카르텔로 엮어가는 마당에 원자력 카르텔이라고 없을까요? 그렇다면 MBC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윤 대통령과 원자력 카르텔이 태양광 규제를 강화하여 태양광을 비싸게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원자력 카르텔이 태양광 산업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태양광 카르텔로 낙인 찍어서 태양광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과 동시에 원자력만 사용하도록 하여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MBC가 일부러 엘고어의 말을 빌려서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런 민감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간 윤 대통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 엘고어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MBC의 보도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원자력 카르텔에 숨겨진 야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야합으로 그 태양광 규제가 심해지면서 태양광 가격이 비싸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의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도 없을 뿐더러 태양광 사용을 확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만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그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애플의 경우 어머니 대자연이라는 광고를 냈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애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는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 역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못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국내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스웨덴 볼보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볼보사에서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만 쓸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이를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KDI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알리백 가입을 거부할 시에 자동차 15%, 반도체 31%, 디스플레이 40% 수출 감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매출액 상위 30대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겨우 10% 남짓이었습니다.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허우적거리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고 이 세계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윤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등 그 수고 언론은 태양광이 문제라면서 태양광을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문제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국익을 위한 행동입니까? 오히려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수구보수 언론은 진짜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중국의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공장을 소개하면서 태양광 공장으로서의 이점과 향후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까지 기사로 썼습니다. 아니, 태양광이 문제라고 하면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라고 기사를 써내려갈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조선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지능이 모자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자신들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건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는 정말 똑똑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또 조선일보 등과 같은 이 수구보수 언론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등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덩이가 좁아서 한국에서는 태양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편견도 있는데 하나큐셀에서 만든 영농형 태양광 등 그 태양광 발전과 경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기술 혁신으로 이제 효율을 높이게 되면은 부지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태양광은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태양광 시장을 개방하면서 또 태양광 규제를 완화해서 단가도 낮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